평범한 70대 여성의 놀라운 변화, 가족과의 단절이 가져온 인생 이막의 기적. 아들이라서 더 믿었고 그래서 더 깊이 배신당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된 한 노모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한 70대 여성 정순자 씨가 겪은 가족의 배신과 독립의 여정은 현대 한국 사회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어떻게 인생 후반기에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는 첫 발걸음부터 수채화 전시회에서 인정받기까지 정순자 씨의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순자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70대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일상은 규칙적이었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은 은퇴 후에도 변함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풍경이 익숙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곳에서 30년을 살았으니 당연한 일이겠죠. 엄마,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면 어떨까요? 정순자의 마음을 흔든 건 아들 정현우의 이 한마디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은 더 짙어졌습니다. 정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 가족과 가까이 산다면 어떨까? 손자도 자주 볼 수 있고 식사도 함께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정순자의 마음은 조금씩 기울어갔습니다. 엄마, 여기 새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바로 저희 옆동이래요. 엄마도 한 채 사시면 좋겠어요. 정현우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죠. 정순자는 통장 잔고를 살폈습니다. 평생 교사로 일하며 모아둔 노후 자금이 3억 원 남짓. 그중 2억 5천만 원을 투자해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니 설렜죠. 이삿짐을 옮기는 날 정현우와 며느리 서지우, 그리고 8살 손자 민준이 함께 왔어요. 민준이가 할머니 품에 안기며 할머니,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정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민준이 이제 할머니랑 매일 놀 수 있지. 서지우는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넣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식사도 같이 하고 민준이도 맡겨도 되고.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순자의 새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주말마다 아들 가족이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고 평일에는 민준이를 학교에서 데려와 저녁까지 돌봐주곤 했죠. 정순자는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정순자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지우야. 어머니, 그런데 당분간 생활비가 좀 빠듯할 것 같아요. 민준이 학원비도 있고. 정순자는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열었어요. 얼마나 필요하니? 매달 100만 원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취직하면 꼭 갚을게요. 그날부터 정순자는 매달 100만 원씩 아들 가족에게 보태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돕는 게 당연하지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이것이 긴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을. 정순자는 아들 가족을 돕는 것에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교사 생활 30년 동안 모아둔 적금과 연금으로 혼자 살기엔 충분했거든요. 오히려 손자 민준이를 자주 볼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 학원에서 데려오는 일상이 즐거웠어요. 어머니, 오늘도 민준이 좀 부탁드릴게요. 서지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당연함이 묻어 있었죠. 정순자는 그런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 신경 쓰였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취직하느라 바쁜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지우의 요구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100만 원이던 생활비 지원이 150만 원, 2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민준이 학원비, 영어 캠프 비용, 심지어 가족 여행 경비까지. 어머니, 민준이가 영재 교육을 받아야 한대요. 한 달에 80만 원인데 우리가 절반만 내면 안 될까요? 정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결국 지갑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교육을 위해서라면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생겼어요. 서지우가 정말 취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고미자와 만났습니다. 순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글쎄, 아들네 도와주느라 좀 바빠. 지우가 아직 취직을 못했거든. 미자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난주에 백화점에서 내 며느리 본 것 같은데. 명품 가방 들고 친구들과 식사하더라. 정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곧바로 서지우의 인스타그램을 찾아봤어요. 그곳에는 정순자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서지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에서의 점심 모임, 새로 산 명품 시계, 친구들과의 제주도 여행. 이게 무슨 일이지? 믿기지 않았어요. 정순자가 매달 지원하는 돈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마음은 복잡했지만 아직 확신이 없었기에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민준이가 학원에서 돌아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정순자의 의심을 키웠어요. 할머니, 엄마가 새 차 산다고 좋아했어요. 아빠랑 같이 빨간색으로 고른대요. 정순자는 그제서야 며느리가 최근에 자주 하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요즘 취업이 너무 어려워요. 제 나이에 다시 시작하기가.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요. 하지만 정순자는 아직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균열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가게 보증금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1,000만 원만. 정현우의 부탁에 정순자는 또다시 통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정순자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처럼 불안하게 깜빡였어요. 이제는 무언가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정순자는 요즘 들어 자주 머리가 아팠습니다. 몸의 통증이라기보다는 마음의 무게가 너무 커진 탓이었죠. 아들 정현우와 며느리 서지우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확신이 없었기에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에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민준이 학원비가. 서지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정순자는 무언가에 홀린 듯 또다시 1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우연히 서지우의 인스타그램을 다시 보게 됐어요. 오늘의 선물 해시태그 롤렉스 해시태그 남편 최고. 정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롤렉스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녀가 한 달 동안 지원하는 금액으로는 살 수 없는 물건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정순자는 서둘러 친구 고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자야, 나 좀 만나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카페에서 만난 고미자는 정순자의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순자야, 내가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 내 아들이 정말 취직을 못하고 있니? 응? 그건 아니고 사업을 준비 중이래. 왜? 내 조카가 너희 아들이랑 같은 회사에 다니는데 얼마 전에 승진했다고 하더라고. 월급도 꽤 많이 올랐다던데. 정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 정현우는 분명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어요. 그런데 승진이라니? 이건 분명히 거짓말이었죠. 그날 이후로 정순자는 아들 가족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며느리 서지우의 친구 유지연을 만났을 때 결정적인 진실을 듣게 됐어요. 어머니, 며칠 전에 지우 언니가 새 차 산 거 축하해 주려고 모였었어요. 언니가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여행도 자주 가고 쇼핑도 마음껏 한대요. 정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아들 부부는 그녀를 속이고 있었던 거죠.
취직을 하지 못했다는 서지우의 말, 사업을 시작한다는 정현우의 말.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자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어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비가 그녀의 마음처럼 처연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 끝에 정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기로요. 먼저 은행에 가서 통장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그리고 아들 정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너희 집에 좀 가봐도 될까? 정순자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명확히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호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둥, 둥. 그래도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었죠. 이제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정순자는 아들 정현우의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지우가 나타났어요. 며느리의 손목에는 새로운 롤렉스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정순자의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서지우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 있었죠. 정순자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새로운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고급스러운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정순자의 돈으로 산 것이라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현우 어디 있니? 아, 곧 올 거예요. 회사에서 늦는다고 했어요. 정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사라니. 분명 사업을 준비한다며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는데. 또 다른 거짓말이었죠. 지우야, 너 정말 일을 그만둔 거니? 서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죠.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정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난 너희를 믿었어. 가족이니까. 도움이 필요하다니까 아낌없이 줬어. 근데 넌 그걸 명품 시계와 가방을 사는데 썼구나. 서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정현우가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이었고 넥타이는 풀린 상태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정순자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현우야, 넌 정말 회사를 그만둔 거니? 정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그게 아직은 아니에요. 사업 준비가 늦어져서. 정순자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 또한 거짓말이었죠. 어머니, 사실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집 전세금을 올려야 해요. 2천만 원만 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 부부는 아직도 그녀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말도 더 이상의 착취도 없어야 했어요. 안 돼. 간단한 한마디였지만 정순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얼마나 많이 너희를 도와줬는지 알아? 너희 명품 시계 사고 여행 다니고. 내 돈으로 그랬지? 난 너희가 정말 어려운 줄 알았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너희는 날 이용하고 있었던 거야. 정현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엄마를 이용한다고? 엄마는 우리 가족을 돕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도움과 착취는 달라. 이제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아들의 실망과 분노가 가득한 눈빛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냉정하실 줄은 몰랐어요. 정현우의 마지막 말이 정순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현우야, 진짜 사랑은 이런 게 아니야. 너희에게 계속 주는 것만이 내 역할이 아니란다. 그렇게 정순자는 아들의 집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한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됐습니다. 아들 정현우와의 대화 이후 정순자는 일주일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비어있는 듯 했어요.
전화기에는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쌓였지만 아들이나 며느리에게서 온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돈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자 정순자는 그들의 인생에서 사라진 듯 했어요. 이런 게 가족인가? 정순자는 창가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친구 고미자였습니다. 순자야, 괜찮니? 걱정돼서 전화했어. 괜찮아. 그냥 좀 허전해. 그럴 줄 알았어. 내일 나랑 같이 갈 곳이 있는데 같이 가자. 다음 날 고미자는 정순자를 대림동에 있는 노인복지센터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이 진행 중이었어요. 여기서 봉사활동 좀 해보는 건 어때? 바쁘게 지내다 보면 마음도 좀 나아질 거야. 정순자는 반신반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봉사활동에 익숙해졌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식사를 챙겨주고 말동무가 되어주는 일은 생각보다 보람찼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80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정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정순자는 깨달았어요. 도움을 받던 자신이 이제는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느낌이 참 신기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정순자는 복지센터 게시판에서 수채화 교실 포스터를 발견했어요. 선생님도 참여해보세요. 어르신들 모두 즐겁게 참여하고 계세요. 젊은 복지사의 권유에 정순자는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어떻게 잡는지도 몰랐지만 점차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웠어요. 종이 위에 물감이 번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정순자 씨 정말 소질 있으세요. 이 그림 다음 전시회에 내보내요. 수채화 선생님의 칭찬에 정순자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뻤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봉사활동과 수채화 교실, 그리고 고미자와의 여행으로 정순자의 일상은 점차 채워졌어요. 아들 생각이 날 때면 여전히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너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인다. 고미자의 말에 정순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나도 모르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 어느 날 정순자는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서지우를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정순자를 보자 당황한 듯 했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정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우야. 잘 지내니? 네. 민준이가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정순자의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진정했어요. 이것도 또 하나의 유혹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민준이한테 안부 전해줘. 할머니도 보고 싶다고. 짧은 대화를 나눈 후 정순자는 발걸음을 옮겼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순자의 베란다에는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어요. 수채화 교실에서 배운 대로 꽃과 식물을 관찰하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였죠. 오늘도 정순자는 아침부터 그림 그리기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게 피었네. 따사로운 햇살 아래 피어난 제라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서지우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민준이가 할머니 생각나서 케이크를 골랐어요. 정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서지우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케이크를 놓고 차를 준비했어요.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민준이는 학교에 갔니? 네, 요즘 영어 경시대회 준비한다고 열심히 공부해요. 정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경계심이 피어올랐어요. 서지우가 갑자기 찾아온 이유가 분명 있을 텐데.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역시나 정순자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서지우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현우가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어요. 회사가 구조 조정한다며 갑자기. 지금 소송 준비 중인데 변호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 정순자는 차분히 서지우의 말을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지갑을 열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의심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그렇구나. 많이 힘들겠네. 어머니 300만 원만 도와주시면 소송에서 이기면 꼭 갚을게요. 정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현우가 부당해고를 당한 걸까? 확인해 봐야 했어요. 서지우와 대화를 마치고 그녀는 바로 친구 고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자야, 혹시 현우가 회사에서 해고됐다는 얘기 들었니? 아니, 그런 얘긴 못 들었어. 내 조카가 지난주에도 현우를 회사에서 봤다던데? 정순자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서지우의 인스타그램을 다시 찾아봤어요. 가장 최근 게시물에는 남편 승진 축하 파티 해시태그 성공적 해시태그 사랑해라는 글과 함께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게시 날짜는 바로 어제였어요. 정순자의 가슴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녀를 속이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순자는 이제 깨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서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우야, 이따가 우리 집에 좀 들르겠니? 얘기할 게 있어. 서지우는 금세 도착했습니다. 아마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겠죠. 정순자는 차분하게 말을 꺼냈어요. 지우야, 어제 내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잠을 못 이뤘어. 서지우의 눈에 기대감이 어렸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확인해 봤단다. 현우가 해고된 게 아니라 승진했다며? 어제 축하 파티도 했고. 서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머니 오해가. 더 이상의 거짓말은 필요 없어. 내가 너희에게 속아 넘어간 것도 이제 끝이야. 정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서지우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제발 한 번만 더. 내가 내 며느리라서 현우가 내 아들이라서 더 단호해졌다. 가족이기에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이제 돌아가. 서지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순자는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서지우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정순자는 요즘 들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매주 3번 봉사활동을 하고 수채화 교실에 다니며 고미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자 외로움도 덜해졌습니다. 선생님, 이번 작품 정말 좋네요. 다음 달 전시회에 꼭 출품하세요. 수채화 선생님의 칭찬에 정순자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어요. 평생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자신만의 작품을 인정받는 일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정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는? 그냥 그렇게 지내요. 엄마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 정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돈 때문이었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슨 거짓말을 할지 궁금했어요. 무슨 일인데? 제 명의로 통장 하나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빚이 좀 있어서. 채권 추심 때문에 제 이름으로는 통장을 못 만들거든요. 정순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빚이라니. 얼마나 되는데 그 빚이? 정현우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5천만 원 정도요. 정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줬는데 5천만 원의 빚이라니. 도대체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현우야, 그동안 엄마가 너희에게 준 돈은 어디에 썼니? 그게 투자했다가 실패했어요. 엄마, 제발 이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급해요. 정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예전에는 아들의 간절한 부탁에 무조건 도와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미안하지만 그건 안 돼. 엄마, 제발요. 이러다 우리 집 경매 넘어가요. 정순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현우야, 사랑이란 내 문제를 내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거지.
엄마가 그렇게 냉정할 줄은 몰랐어요.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순자의 마음이 아팠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현우야, 내가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봐. 이제 어른이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고 나면 괴로웠을 텐데 이제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으니까요. 다음 날 정순자는 고미자와 만나 아들과의 통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잘했어, 순자야. 내가 계속 도와주면 현우는 영원히 스스로 서지 못할 거야. 그래도 마음이 아프네. 내 아들인데. 그래서 더 단호해야 해. 진짜 사랑은 때로는 단호함을 필요로 하는 법이야. 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의 말이 맞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정순자는 오랜만에 손자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의 밝은 목소리를 듣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민준이가 보고 싶었어.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학교 재밌어요. 그런데 아빠가 요즘 계속 화내요. 돈 없다고. 정순자의 마음이 찡했습니다. 손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하지만 그녀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민준아, 다음 주말에 할머니 집에 놀러 올래? 같이 케이크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자. 정말요? 좋아요. 전화를 끊고 정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도울 수 없지만 손자 민준이에게만큼은 따뜻한 할머니로 남고 싶었어요. 그것이 그녀가 찾은 균형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정순자는 자신의 수채화 작품이 전시된 갤러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그녀의 작품 가을 노을은 전시회에서 많은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어요. 선생님, 정말 축하드려요. 처음 그림 그리신 지 얼마 안 됐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수채화 선생님의 진심 어린 칭찬에 정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70대의 나이에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고 인정받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제가 이런 걸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전시회를 마치고 돌아온 정순자는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내일이면 고미자와 함께 제주도로 일주일간의 여행을 떠나기로 했거든요. 평생 한 번도 혼자 여행을 해본 적 없었던 그녀에게 이번 여행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옷은 얼마나 챙겨야 하지? 날씨가 어떨까? 설렘에 잠 못 이루던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를 보니 정현우였습니다. 정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정현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말없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동안 엄마를 너무 이용했어요. 지우와 제가.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스스로 해결해야 했는데 계속 엄마에게 의존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어떻게 지내니?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작은 회사로 이직했고 지우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빚도 조금씩 갚고 있습니다. 정순자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들이 스스로 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다행이구나. 엄마는 늘 너를 응원한단다. 엄마, 혹시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주말에 지우와 제가 둘 다 일해야 해서요. 정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가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미안하지만 내일부터 일주일간 제주도에 가기로 했어. 다음에 꼭 민준이를 봐줄게. 제주도요? 엄마가 여행을? 정현우의 놀란 목소리에 정순자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 이제는 엄마도 내 인생을 즐기기로 했어. 이제는 우리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할 때야. 전화를 끊고 정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더 이상 어둡지 않았어요.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빛으로 밝게 빛날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순자는 여행 가방을 들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고미자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준비됐어, 순자야? 정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정말 준비됐어.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도시가 작게 보였어요. 마치 그녀의 과거처럼요. 이제 정순자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진정한 독립의 여정을요. 그리고 그 여정에는 평화와 기쁨이 함께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할머니로서만이 아닌 정순자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여정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진정한 사랑은 서로가 독립적일 때 가능하다는 걸. 정순자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은 이 깨달음이 어쩌면 그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인지도 모르겠다고요.